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지? 과학의 탐구 방법 했나? 그래서 연역법이랑 귀납법에 대해서 했고, 귀납법은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었고, 연역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좀 맞아. 잠정적 결론을 세워서 그거를 검증하는 실험을 한 다음에 내가 예측한 대로 나오면 맞고 아니면 틀리고, 그래서 다시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했고, 이 탐구 방법을 세울 때 이제 우리가 검증 같은 걸 하는데 오늘은 실험에 관련해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할 거를 적어줄게. 오늘 실험군이 뭔지 학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인이 뭔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할 거거든요. 요거 빨리 하면 마칠 수 있어요. 빨리 내려놔. 이제 특강을 듣거나 선생님이 간혹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포학 실험실, 생태학 실험실에 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 이런 걸 많이 다루었고, 교수님께서 항암제를 조금 연구하시는 분야에 계셔서 그 성분을 연구하다가 이제 혈관 팽창에 관련된 어떤 물질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걸로 치질약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치질이 이제 똥꼬에 있는 항문에 있는 괄약근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혈관이 너무 팽창하거나 했을 때 수축시키면 이게 치질이 완화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어. 그래서 임상 실험을 했다고 했었고, 기억 나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질약을 개발했어. 이제 최종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을 해야 돼.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까지는 우리가 다 끝냈고 확인을 했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래는 훨씬 실험이 대상이 많았거든요. 줄여서 설명할게요. 10명의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질, 좀 중증 치질, 초기 중증까지 1기, 2기, 3기가 있으면 2, 3기 정도 되시는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고, 2달 동안 약을 투여했어. 그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9명이 완치됐단 말이야. 이런 실험을 한번 했었어. 그래서 이 약이 이 실험 가지고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네. 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간이 정수기 광고가 하나 있어. 39,900원이었는데 이제 캠핑이 막 떠오르고 하기 전이긴 하지만 어떤 광고였냐면 여기 흙탕물이 있었어. 흙탕물이 있었고, 여기다가 이 간이 정수기 이 쪼개놓고 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걸 탁 꽂으면 흙이 걸러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와.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산에 가던 강에 가던 화장실도 막 광고해. 화장실 물을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꼭꼭 마시는 그런 영상을.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서 39,900원인데 성능이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거 효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실험만 보는 게 아니라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쌤이 10명 임상실험에서 9명 완치됐지. 근데 무슨 결과가 있었냐면 또 다른 실험 집단을 쌤이 했어. 10명한테는 약을 안 주고 2달 있었어. 어떻게 될게? 10명 다 나왔지롱. 이 약 효과 있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히려 치질을 조장한 거 아니니? 항문 컨트롤 못하게 해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실험을 볼 때는 얘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이라고 하면 대조 실험이 있어요. 얘도 지금 뭐가 문제야? 이거 나중에 환물 사태 나고 난리 났거든요. 이 실험은 뭐가 문제야? 일단 왜 환불 사태가 났냐면 이물 먹은 사람들이 배탈이 났어.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떤 대조 실험을 해주면 좋을까?
깨끗한 그래, 깨끗한 물에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물, 정수물. 정수한 물 가지고 이렇게 간이정 속에 이렇게 해서 팔팔팔 먹어봤던 거야. 또 역시 깨끗한 물에서 깨끗한 물 뽑았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근데 이 물 먹어도 배탈이나. 뭐 먼저였게? 아, 네. 그래, 여기 좋은 성분도 있고 나쁜 성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싹 다 걸러가지고 얘가 증류수를 만들어버렸어. 증류수는 산가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먹으면 설사하거나 배탈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다, 좋다 라고 하려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조작을 한 실험 집단이 필요하고 요거와 비교할 만한 대조 집단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잘 안 속는 것처럼 착각을 해. 봐봐. 실험군 일단 정의 적어줄게요. 실험군은 적어왔어. 또 다르게 적어줄 것 같다. 한번 안 적어왔니? 아, 있네. 가설에 따라 처리 조작 한 집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여? 대조군은 비조하는 집단 또는 무처리 집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 설명을 할 때부터 여러분은 대조군 같은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뉴스 기자님들, 의학 저널 또는 의학 채널 이런 데서도 실수를 해. 나중에 개똥 같은 기사 한번 보여줄 건데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 어떤 기사가 있는 거 보고 내가 놀랬냐면 얼마 전에도 또 떴더라고. 장수의 비결이라는 저널 같은 게 있었어. 거기에 이제 장수의 비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인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마을에 가가지고 취재한단 말이에요. 어르신 보통 뭘 드십니까? 네, 된장찌개 좋아한다. 우와, 된장찌개가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옆에 또 다른 동네가 있어. 그 동네에는 이제 진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거의 100세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그분들한테 또 가가지고 뭐 좋아하십니까? 네, 담배 평생 폈는데 와, 담배는 장수의 비결이다. 이거 맞냐고. 그지? 이런 것, 근데 기사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좋다고 막 달아놨어. 담배 펴도 되겠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문제야? 뭐가 없었어? 대조군이 없었어. 만약에 그 90살 할아버지, 100살 할아버지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를 가지고 있고 담배를 안 피셨으면 140까지 사시겠지. 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대조 집단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실험이나 기사나 광고를 볼 때도 항상 대조군이 필요하겠구나를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가르쳐주고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 때가 있어. 가설은 어떤 가설이냐면 광합성은 가설 하나 줄게. 빛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빛이 세지면 광합성 양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이런 가설이 있을 때 여러분 선배들 많이 틀렸어. 실험을 하나 줘. 똑같은 나뭇잎에 이 부분을 알루미늄 은박으로 가려. 이 부분을 A, 그 다음에 안 가린 부분 B 라고 했을 때 어디가 실험군이고 어디가 대조군이야? 를 한번 적어볼래? 그 빈 공간에다 그려놓고 여러분 생각을 적어보세요. 광합성은 빛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누가 세웠대. 그리고 한쪽에 똑같은 잎에다가 여기에는 은박지 싸고 여기는 안 쌌어. 어디가 실험군이고 어디가 대조군이야?
문제 한번 보여도. 한번 적어보았니? 옆에 친구 걸 한번 보렴. 일단 두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 쌤, 저거는 빛을 처리해야 되니까 빛이 있는 게 빛을 처리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고. 쌤, A는 자연 상태에서 뭔가를 처리하는 거니까 저게 실험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얘가 실험군이고 얘가 대조군이에요. 이거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조군에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항상 이걸 뒤에 적어줘. 여러분이 만약에 실험군, 대조군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험군의 또 다른 말은 처리군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른 학습지나 이런 데서는 안 알려준다 이렇게. 대조군은 헷갈리시면 무처리군이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십시오. 자연 상태에서. 지금 얘는 자연 상태에서 어디를 처리한 거야? 얘를 알루미늄 처리한 거잖아. 그치? 자연 상태에서 얘를 알루미늄을 처리해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A가 실험군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거든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처리한 집단, 처리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러분이 조금 인식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 더 해보자. 이것도 많이 틀렸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인지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한번 보자. 여기에 위액이 얼마나 단백질을 많이, 위액은 단백질을 소화할 것이다, 분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내가 세우고 실험을 짰다 칠게. 위액은 단백질을 분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다고 치자. 여기 영어적으로 단백질이고 여기에는 증류수랑 위액을, 여기에는 증류수만 넣었어. 얘가 A, 얘가 B야. 어디가 실험군이고 처리군인지 비교할 수 있어. 어디가 실험군인 것 같니? 이렇다면 A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똑같은 조건에서 뭘 하나 더 처리해줬어. 위액을 처리해줬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액이 실험군이 될 겁니다. 위액이 들어간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실험을 보고 가설을 찾아보라 할 수 있어. 여기서 실험 이제 문제가 나오면 가설을 세워봐라. 이게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실험군이랑 대조군이 있을 때 뭐가 실험군이고 대조군이고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어려운 거, 가설을 주고 실험을 설계해보러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난이도별로 이렇게 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어한 것 같다. 실험군이 여러분이 대충 뭔지 이해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다음 거 해보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변인 할 거야. 근데 얘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말을 배우는 거라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한 상태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하겠지 싶지만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 변인이란 말은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은 평소에 비슷한 말로 변수 정도는 쓸 수 있어.
뭐 게임 같은 걸 할 때 100% 킬각이다 했는데 갑자기 정글이 왔어. 그러면 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A랑 B가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C가 등장했는데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이야. 그럼 그 사람이 변수겠죠. 그 연애에서. 그죠? 이제 그런 변수랑 비슷한 거예요. 조건, 변인, 요인 이런 건데 우리 과학에서는 이런 변인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독립, 이제 지금 변인까지 다 적어줄게. 독립 변인이라는 게 있고 종속 변인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계속 나오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잘 직접 찾아보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고 가자. 독립 변인은 이름 붙은 이유를 좀 이따 알려줄게. 독립 변인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면 조작 변인이라는 게 들어가고 통제 변인이라는 게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부 실험에서의 변수다. 검증 실험 같은 거 할 때 변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실험 광합성은 빛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실험군 내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혹시 그릴 수 있으면 더 그리셔도 됩니다.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나뭇잎을 준비하고 얘가 A, 얘가 B야. 그 다음 A에는 이렇게 은박으로 이렇게 싸놨어. 그러면 A랑 B 중에 뭐가 실험군이야? A가 실험군이라고 했죠 좀 전에.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물어볼 거야. 가설이 광합성은 빛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만 빼고 다 똑같이 맞춰줘요. 빛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얘는 대나무로 하고 얘는 소나무로 했어. 그러면 이 실험 맞아 틀려? 틀릴 것 같지 않아? 그지? 이렇게 똑같이 맞춰야 될 이런 요인들 이런 변수들 전부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온도 저기에서 저 실험에서다. 예를 들면 나무 종류, 잎의 종류. 또 뭐가 취해줘야 될까? 잎의 면적. 그 다음에 주변의 주변 빛의 색이라고 하면 돼. 주변 빛의 색이 똑같이 해줘야 되나? 빛의 색이라고 써. 빛의 색이 좀 애매하네. 얘는 빼자. 뭐 습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빛으로 측정할 건데 똑같은 나무를 썼는데 여긴 100도, 여긴 빵도, 여긴 30도, 여긴 100도 막 이렇게 하면 잎이 익어가지고 안 될 거 아니야 실험이. 그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맞춰야 되는 녀석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적어줄 수 있어. 그럼 저기에서 조작 변인은 뭐야? 뭘 조작해줘야 돼? 은박지의 유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빛의 유무로 할 수 있잖아. 이거 헷갈리니까 쌤이 이거 은박지로 다 썼다고 하죠. 괜히 또 일부는 보이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은박지로 다 써버리자. 안 헷갈리게. 빛의 유무, 은박의 유무가 조작 변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가 왜 독립변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일단 적어야 돼요. 얘네가 왜 독립변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내가 온도를 바꾼다고 해서 은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지. 상관없잖아. 은박이 있다고 해서 온도가 바뀌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진 않죠. 내가 면적을 바꾼다고 해서 나무의 종류가 바뀌어? 그러지 않지. 내가 습도를 바꾼다고 해서 빛이 바뀌어? 저 상황에서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서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변이 있는데 얘네를 바꿔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겨? 얘네를 싹 바꿔버렸어. 예를 들어서 은박 똑같이 해줘. 온도를 다르게 해줘. 그러면 빛에 따른 광합성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독립변인한테 항상
귀속되는 애가 있어. 의존 변인이라고 써요. 이 독립 변인들을 바꿔버리면 실험 결과가 바뀌어버리잖아. 아니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속 변인이 실험 결과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독립 변인은 지 각각 따로 존재해. 내가 빛을 조절했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지 않잖아. 그지? 다른 변인에 서로 독립적이라서 영향을 안 줘. 근데 실험의 결과는 내가 면적을 바꾸거나 빛의 유무를 바꾸거나 음박을 바꾸거나 나무 종류를 바꾸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실험의 결과, 여기서는 실험의 결과가 뭘까?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대상. 저 가설에서 광합성 양. 양? 한글 모르겠네. 저기에서는 광합성 양이 대표적으로 이것들이 변하면 바뀌는 애잖아. 내가 측정해야 할 애잖아. 이해돼요? 너무 어렵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가 될 광합성 양이 종속 변인에 들어가. 독립 변인이 바뀌면 종속 변인은 바뀐다. 근데 독립 변인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안 줘. 내가 음박의 유무를 바꿔버리면 광합성 양이 분명히 바뀔 거야. 그지? 내가 빛의 유무를 바꿔버리면 광합성 양이 분명히 변할 거야. 그래서 얘가 이 독립 변인에 귀속되는 의존하는 의존 변인, 종속 변인이 됩니다. 말 어렵지? 다시.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조작 변인인지 통제 변인인지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를 자주 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프로 나올 경우에 너무 쉬워.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통 다룰 때 약속이 있거든요. 과학에서는 항상 x축에 대한 y값을 y축 값을 따지기 때문에 여기가 조작 변인에 들어가. 그래프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x축에 있는 게 항상 조작 변인이고 y축에 종속 변인이에요. 저 실험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하냐면 빛의 양에 따른 빛의 유무에 따른 y축 뭐 하면 돼? 광합성 양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빛의 양을 늘리면 광합성 양이 어떻게 될까? 맞다면, 내 가설이 맞다면 늘어나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그려주면 틀린 거겠죠. 내 가설이.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보자. 이 실험. 위액은 단백질을 분해할 것이다. 내가 가설을 말해버렸네. 이 실험에서 가설을 찾아봐야 돼. 가설이 위액은 단백질을 분해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작 변인이 뭐고 여기서는 통제 변인이 뭐고 종속 변인이 뭐가 될까 한번 적어볼래? 아무 때나 그려가지고. 여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실험에서는 변인들이 뭐가 될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다. 실험 고치면 되고 모르겠으면 옆 친구 걸 뺏기면 됩니다. 같이 공부해서 둘 다 알면 되지 뭐.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 거? 지워도 따로
야 우리 수요일 학교 쉰다며. 와 전혀 모르고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일 하루 완전 수요일이지.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보자. 저 실험에서는 조작 변인이 뭐요? 위액 해도 되고 위액의 유무 적어주면 되겠죠. 저 실험에서는 그러면 뭘 통제해줘야 돼? 나머지 다 구체적으로 말해줘. 단백질이야. 증류수의 양? 증류수의 양? 용액의 전체량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양도 표면적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시간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온도도 중요하죠. 비커의 크기 등등등등 그죠? 이런 거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험에서 뭐가 종속 변인이 될까? 단백질 분해요. 단백질 분해 양 모르겠다 야. 단백질 분해 양이라고 해도 되고 다르게 적어도 되지 이거. 줄어든 단백질 무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단백질 무게가 줄어든 이유가 분해돼서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둘 다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 똑같죠? 단백질 분해 양. 그래서 얘가 내 가설이 맞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축 뭐 들어가야 돼? 위에 그치 위액의 양 위액 양, 농도 이런 거 하면 되겠죠. Y축에 단백질의 무게. 단백질 분해량이라고 한다면 위액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내 가설이 맞으면. 분해량이 늘어나요. 근데 좀 전에 누가 단백질 무게라 그랬잖아. 위액 양이라고 하고 단백질 무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같은 시간 동안 처리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게 내 가설이 맞는 거고. 어렵죠 이런 거는. 어쨌든 결과를 그려보라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이런 거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과학의 특성이랑 오늘 연인 과학의 탐구 방법 그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로 보면 젠장 쉽다. 그래서 문제 한번 줘볼게. 그리고 머리로는 아는데 외울 거는 또 외워줘야 여러분이 풀 수 있거든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모르겠으면 교과서도 참고하시면서 풀어보세요.